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 상당히 많이들 오셨는데, 자, 여기 다 중학교 3학년 맞죠? 중학교 2학년 없지? 1학년도 없지? 그러니까 다 09년생 맞아요? 오케이. 자, 일단 선생님은 지금 1관에서 고등학교 수학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뭐 남들도 다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2011년도부터 여러분들이 3살인가요 이때? 3살 때부터 선생님은 로고스에 들어와서 수학을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남녕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남녕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텐데 남녕고등학교에서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약 7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은 뭐 피타고라현의 수능 개념 완성. 선생님 이름이 고라현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라고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를 중학교 3학년 때에서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접하나? 중학교 2학년 때 접했을 건데 그 분의 성함을 좀 빌려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책도 만들었고요. 다음에 22년도에 제1회 우리가 이제 수학의 힘 이라는 그 교재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 수학의 힘에서 주최를 하는 전국 수학의 힘 나는 강사다 컨테스트에서 참여를 해서 금상을 받았어요. 박수를 쳐야죠. 자, 아무튼 금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짧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차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되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 예비 고1 학생이에요. 지금 혹시 그 얘기를 알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부터 많은 것이 조금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도 지금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다음 고등학교 수학은 또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학학원 다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고등수학은 또 어떤 걸 배우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보고, 다음은 고등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가 또 선생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의 고등학교의 시스템, 고등부의 시스템이 어떤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고등학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이에요? 대학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 같이 보시도록 할게. 제목이 출생인구수라고 선생님이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출생인구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출생인구수 하면은 출생률 또 무슨 단어가 떠올라? 초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이제 출생 인구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원수가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2009년생을 보시면요. 봐봐. 44만 4,849명이야. 이건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여러분들한테 최저점 찍고 다시 살짝 올랐다가 앞으로는 계속 줄어듭니다. 출생 인구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비해서 10년 후에 있는 애들의 인원수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40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은 30만 명과 20만 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선생님의 딸이 22년생이거든요. 22년생 선생님 딸의 친구는 전국에 24만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절반 수준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구수가 점점 떨어지면 첫 번째, 선생님과 학교, 학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점점 선생님은 위기에 닥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대학이 앞으로의 너희들의 최종 목표인, 학생의 입장에서의 최종 목표인 대학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학 폐교 현황을 보시면 전국에 총 22개의 대학교가 벌써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실제로 이 대학교를 졸업한 누군가 선배들은 계실 거 아니야? 근데 그 선배님들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커서 누군가가 대학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저희 대학 없어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봉착하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조금 위기감이 들 텐데 어떠한 대학을 선택하느냐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학, 좋아하는 과, 원하는 과를 선택하면 좋은데 그 대학은 인기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낫겠지. 근데 그 인기가 좋은 대학은 아무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학 상위 20개의 대학을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1위는 어느 대학 같아요? 서울대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니까. 그 서울대는 가긴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가긴 어려운데 서울대학이 폐교의 위기에 놓일까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남들이 다 희망하는 대학이니까. 그래서 중앙일보라는 그 기관에서 2023년도에 대학 평가 종합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매년 이런 대학 평가를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한번 쭉 봐보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꿈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대학의 상위 20 이렇게 서열 두는 건 아닌데 인기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고, 잘 한번 보시고 나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자, 이게 바로 서론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중3 여러분들 환영하고, 자, 이제부터 바뀐 여러 가지들과 고등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 자, 고등학교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고등학교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와서 알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걸 교과 내신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면 돼.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준비를 해야 돼. 자, 교과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보통 고등학교는 시험이 20에서 30문항 정도 나와요. 시험 시간은 50분, 학교마다 다르지만 100분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학은. 자, 다음은 한 학기에 2번의 지필평가를 보는데 1차 정기고사, 2차 정기고사,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중학교랑 똑같아요. 그 다음
한 번 시험의 교과 점수의 30%를 반영합니다. 아주 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 자, 한 번 중간고사를 보면 30% 반영이 되고 기말고사 보면 30% 반영되고 나머지는 수행평가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교과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전국연합학력평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학교 내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왜 치르느냐?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게 될 수능을 위해서 치르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보게 되는 그 수능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잖아. 딱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한단 말이야. 물론 내신도 반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없어졌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글자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연합고사 있었어요. 예, 선물 주세요. 예. 자,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도 옛날에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2017년 10월, 2월부터 폐지가 됐어. 그래서 18년도부터는 이제, 감사합니다. 18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그런 시험을 없앴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없잖아, 지금? 그런 시험이 없지.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은 매월 이런 모의고사를 봤었단 말이야. 선생님도 그런 모의고사를 봤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보지? 그만큼 학업이 너무 이제 학업에 이제 집중을 시키면 애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런 걸 폐지를 시킨 거야. 근데 이제 대학교는 좀 달라요. 대학교 올라갈 때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내신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1년에 한 4번 정도 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시험 문항은 30문항이고요. 수학은 100분 안에 봅니다. 다음은 3월, 6월, 9월, 11월에 실시를 해서 1년에 4번 정도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1, 2학년들이 앞으로 어느 대학에 진학할지 자기의 정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 하나가 있죠. 수능입니다. 이제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이제 수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수능은 알다시피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는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자, 수능은 역시 시험 문제 30문항이고 수학만입니다. 수학만 30문항이에요. 자, 수학 시간이 100분이고요. 다음에 매년 11월 2, 3째 주 목요일 날 실시합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날 봅니다. 네, 매년 이제 목요일 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실시한 2024학년도 수능은 44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때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은 재학생이 65% 정도 남짓하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이 35%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대입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25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바뀌는 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교육과정이 일단 바뀝니다. 그리고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요. 다음은 2028학년도 여러분들은 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몇 학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28학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8학번. 29학번은 안 되겠지, 설마? 그치? 28학번 한 번에 대학 갑시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뀐 것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말 중요한 건 뒤에 부분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수학은 이렇게 바뀝니다. 2022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 과목명이 다 수학입니다. 근데 과목명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렇지만 크게 달라지는 거는 많이는 없는데 세세하게 달라지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이 중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은 필수 공통이고 요 세 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택해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능이 문이과를 완전히 폐지한 수능으로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문과든 이과든 이런 얘기 들어봤지, 문과 이과라는 얘기를.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져서 모든 학년이 전부 이렇게 세 개의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봅니다. 완전 문과 수능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는 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내에서 그냥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비교를 좀 자세히 보면 좀 독특한 것이 하나가 눈에 띌 겁니다. 제일 마지막, 여러분들만 배우게 되는 그 단원이 보여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죠. 이 행렬이라는 단원에 대해서만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행렬이라는 단원이 2013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마지막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1학년이 된 애들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들부터 새롭게 다시 생겨났어요. 그 왜 생겨났냐면, 지금 요새 AI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 AI에는 필수인 과목이 이 행렬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이 된 건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행렬이라는 단원이 오랜만에 다시 부활이 됐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이 행렬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거를 발표한 거는 2022 개정이니까 202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우리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이 행렬을 지금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행렬이라는 거를 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때 다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이 행렬을 다 배우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신 등급이 개편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잘 봐. 기존에는 9등급제였습니다. 내신이, 고등학교 내신이 상위 4% 안에 들면 1등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1등급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위 10% 안에 들면 1등급이 되는 거야. 좋겠지? 그렇지? 그래서 1등급을 받기가 더 수월해진 건 맞아. 그런데 너희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까? 1등급의 수가 너무 많아졌어. 그렇잖아? 전체 인원수가 40만 명이라고 했지, 아까. 여러분들의 인원수가 40만 명인데, 기존에 4%였으면 16,000명이야. 1등급이 16,000명이었어. 그런데 여러분들부터는 10%가 1등급이기 때문에 40만 명의 10%면 4만 명으로 늘어나게 돼. 겉보기엔 다 1등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를 나는 뽑고 싶은데, 대학 입장에서. 근데 10%는 너무 많아. 3만 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골라내고 싶은데 조금 불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이제 2등급을 거의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자칫 내가 실수를 해서 2등급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절망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야. 자, 다음은 수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능은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만 하나 딱 골라드릴게요. 이전까지는 탐구 과목을 보시면 밑에 사회와 과학을 내가 원하는 과목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나는 과학이 너무 좋아. 그러면 과학 중에서 뭐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부터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바로 사회도 보셔야 되고 과학도 보셔야 되는 그러한 수능
기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문이과를 통합시킨 수능 구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과학과 사회가 어느 과학과 사회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사회에서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사회와 과학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것이 그 다음 2년 뒤가 되겠지? 3학년 때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제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될 건데 그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가 있을까?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 자, 제주 시내의 고등학교, 제주시만 보겠습니다. 제주시. 제주시의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 종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돼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목고라는 단어를 들어봤어? 특목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어.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옛날 말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다음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그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로서 과학고, 외국어고, 그 다음에 체육고, 예술고, 국제고 이런 것이 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래서 제주시 내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어. 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남영고의 체육과와 애월고의 미술과, 함덕고의 음악과가 특목고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얘기하냐면 다른 고등학교의 목표는 대학 진학에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표는 취업에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나는 바로 취업에 뛰어들겠다 하면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제주고, 제주 여자상업고, 중앙고, 영주고, 한림고, 뷰티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야. 이 학교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그 중에서 제주시에는 남영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영고, 사대부고, 여고, 제1고, 중앙여고가 있어. 오늘 선생님은 이 고등학교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비평준화 일반고는 다음과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학원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 고등학교부터 한번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 한국 뷰티고가 저기 서쪽에 고산에 위치해 있어. 지금 우리 직선거리로 35km. 그 다음에 저기 제일 동쪽으로는 세화고등학교가 있어. 다음으로는 한림으로 가는데 한림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있어. 조천으로 가면 함덕고가 있고 애월에 애월고, 그 다음에 애월에서 제주시 경계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 거야. 이제 제주시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에 아마 이제 지망을 하게 될 텐데, 남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거야. 대기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 제1고등학교야. 여학교는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고등학교가 있지? 남녀공학학교가 있어. 남녀공학교는 남영고등학교와 사대부고라는 것이 있어. 너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2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여상하고 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제주고등학교가 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 속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개의 학교가 더 늘어나게 돼. 너희들 2년 후배인 애들부터는. 아무튼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있다. 이
몇 개 학교지? 8개 학교잖아. 8개 학교 중에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건 5개 학교일 거야. 남자든 여자든 5개 학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된다. 자, 로고스 수학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 지도예요. 여기에 있어요. 자, 남학교 제일 먼 학교가 대기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다음에 오연고가 저기에 있고요. 바로 옆에 제1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학교 제일 여기서 직선거리로 따져서 제일 먼 학교는 신성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엔 여고와 제주중앙여고 이렇게 있고요. 이제 거리를 좀 봐보세요.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도 되게 거리에도 민감한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남녀공학으로 제일 가까운 데는 남영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고 저쪽에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하루 일과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몇 시 정도에 끝났어요? 학교가? 한 4시 몇 분? 4시에 끝났니?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끝나더라고. 근데 고등학교는 조금 빡세.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모두가 딱 끝나면 10시 30분 정도가 돼. 참 암담하지. 근데 꼭 야간 자율학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4시 30분 정도에 끝나. 5시 정도쯤에.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크게 보면은 여러분은 45분 수업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한다는 거.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중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를 거의 졸업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세요? 당장 오늘 뭘 배웠는지도 까먹었죠. 자,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체계적이고 연계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발전적인 그러한 단원들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무엇을 배웠는가랑 한번 연계를 해보면 중학교 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파트 역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도 고등학교 와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하 있죠. 도형 역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고요. 주사위 던지는 거 알지? 동전 던지고 그런 것도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왼쪽은 중학교 3년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고등학교 한 학년이에요. 1년. 즉 중학교 3학년 때 3년간 내내 배웠던 것을 압축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1, 2를 배우고 다음 2학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일반 선택의 3개의 과목이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 일반 선택은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를 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학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좀 재밌는 걸 좀 보게 될 건데, 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제주 시내 중학교 3학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었던 8개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가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까? 제주 시내 중학교를 선생님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 이렇게.
그 중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인원수가 많죠. 어찌됐건 간에 제주시 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의 학생들의 인원수를 다 덧셈을 해봤는데, 직접 더하진 않았어. 계산기 두들겠지. 더해봤는데 약 5,000명 정도가 나와요. 너희들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5,000명 정도. 이거 지금 딱 너희들 3배야. 딱 3배. 하나 위에. 알았지? 5,000명 정도가 나와. 그런데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아. 이게 지금 이제 24년 1학년이라고 되어 있지? 아까 23년 중학교 3학년이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간 그 걔네들이야. 걔네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선배들. 알았지? 선배들인데 이걸 싹 다 더해보니까 2,000명 정도가 나와. 2,000 몇 명? 2,800. 3,000명 가까이 되네.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일까? 56% 정도가 나와. 56% 정도가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나머지 한 44%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고등학교 수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A등급 받으셨어요? 이번에? 못 받았어. A등급 받았어? 이게 성적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기 학교에 A등급 받았나 B등급 받았나 최소 2등급은 받았지. 그렇잖아. 최소 2등급은 맞았잖아. 자, 여기 다 2등급 이상이잖아. 그치? 그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가 구분을 좀 보면은 중학교는 절대평가라는 것을 실시해. 절대평가가 뭔지 알아요? 무조건 90점 이상이면 A를 주는 거야.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80 이상이면은 B를 주는 거고. 그치?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뀌게 돼. 아까 말했지?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체 다 A를 줄 수가 없는 현상이야. 전체 인원수의 10%, 상위 10%만 1등급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연락에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한라중이 많고, 그 다음에 중앙중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영중, 서중, 제주여중이 이렇게 있던데, 물론 자기 학교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 그냥 한번 봐봐. 이게 딱 바로 너희들의 점수를 선생님이 갖고 왔어. 이 학교 알림이라는 곳을 딱 쳐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다 나와 있거든. 개인의 성적을 볼 수는 없어, 내가. 전체 그 학교의 성적 분포를 내가 알 수는 있는데, 노영중학교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노영중. 여기. 노영중 또? 서중.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중. 여중. 오케이. 중앙중. 여기 남자는 다 중앙중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한라중이 압도적이죠. 한라중이. 자, 잘 봐. 노영중의 A는 이 정도에 끊겨. 이 정도가 다 A야. 서중은 이 정도야. 여중은 이 정도고. 중앙중 어려웠니? 어려웠어?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 중앙중은 이 정도야. 한라중은 또 이 정도야. 오케이. 상당히 근데 A가 상당히 많지. 크게 봤을 때. 노영중을 좀 자세히 뜯어보려고 그래. 잘 봐. 노영중 학생 잘 봐보세요. 너희들의 1학기 그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밑에는 고등학교의 5등급제를 보시는 거예요. 위에는 노형 중학교의 A, B, C, D의 분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형 중에 A 딱 커트라인에 들어간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등급일까요? 3등급 초반이지. 근데 그럴 것 같지? 땡이야. 너희들이 간과한 게 있어. 아까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몇 %였어? 56%지. 밑에 44%를 버려줘야 돼. 그러면 다음과 같이 A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노형 중에 A의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친구는 밑에 하위 46% 애들을 버린 상태에 56%를 봤을 때 몇 등급에 해당돼요? 아이고야, 어떡하니? 이렇게 한번 봐보려고 그래. 서중입니다. 46% 집에 가주시고 A등급의 커트라인은 3등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주여중 제주여중 이렇게 되고 중앙중 잘 봐. 자, 그래도 중앙중이 좀 어려웠어서 C등급도 살아남아. 2등급 그래도. 어찌 됐건 A등급이 3등급까지 늘어나게 됐어. 그 어려운 중학교도, 중앙중학교도. 한라중학교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거의 4등급 언저리 될까 말까지. 이렇게 돼. 야, 그러면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요를 내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줄게. 선생님은 수학 강사냐? 데이터를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해. 통계도 잘 알고 있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중학교 너희들의 수학 성취도도 다 나와서 평균이 몇 점이고 A가 몇 %고 그런 게 그 학교 알림이 다 나와요. 근데 표준 편차가 이젠 너희들이 절대평가라서 표준 편차 안 나오는데 또 선생님이 누구야? 누구? 수학 강사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시간 때 배우게 될 거야. 거기를 가지고 계급값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한번 만들어 봤어. 정확한 표준 편차는 아닐 건데 거의 근사할 거야. 잘 봐. 노영중학교, 서중, 여중, 중앙중, 한라중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력화 통계 시간 때 배울 건데 이걸 가지고 쫙 해서 뭔가 변형시키는 게 있어. 그걸 싹 변형했더니 이 10% 1등급의 커트라인 점수가 딱 나오게 된다. 가장 어려웠던 제주중앙중학교 1등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몇 점일 것 같아?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한 그 시험을 봤을 때의 1등 커트라인 점수. 상상도 못하는 점수가 나올 거야. 이제 바로 전 학교가 전부 100점이 넘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제 아무리 이 너희들이 봐왔던 1학기의 시험을 곰곰이 한번 지금 생각해봐. 떠올려봐. 1학기에 무슨 시험을 봤나? 그 난이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래? 그 난이도로 고등학교에 출제를 하면 모든 학생이 다 100점을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시험 출제를 하게 되면 그 난이도로 출제를 하게 되면 1등급의 인원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도 2등급이 되는 거야. 그렇게 시험 출제 안 하겠지. 그 말은 너무 쉬워서 애들이 다 100점을 맞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너네가 그 생각한 그 난이도보다 살짝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의 수학 성취도를 한번 봐볼게. 올해 1학년 1학기 성적입니다. 남영고부터 중앙영어까지 다 봐왔는데 여기서 잠깐 또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들 수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를 배우죠? 지금 배우고 있니? 지금? 아, 다 배웠어요? 시험에 다 나왔어? 표준 편차의 역할이 뭔지 알아?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중학교의 표준 편차가 다 20점대다. 근데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는 어때? 10점대야. 그만큼 더 애들의 편차가 적어. 그 말은 진짜 끼리끼리 논다고 많은 애들이 다 못하는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보다 알겠지? 그렇게 많이 못하는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1등급의 커트라인 점수가 다음과 같아요. 봐봐, 100점이 안 넘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거 아니겠어? 1등급을 맞고 싶잖아.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도 1등급을 맞게 노력해 줄 거고 너희들한테 제공을 해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클 거야.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보통 근데 일고가 상당히 어려웠네. 그지? 70점대네. 근데 보통은 80점, 90점 이 정도야. 그럼 최소 못해도 나는 90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90점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그 90점이라고 하는 거는 뜯어보면 중간고사 30%를 반영하고 기말고사 30% 반영하고 수행평가를 40%를 반영해. 되게 수행평가의 비율이 크지. 그래서 수행평가는 일단 다 만점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어렵지가 않아. 그냥 하라는 대로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학교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그것만 착실히 하면 돼. 그럼 무조건 4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60점을 그 지필고사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 지필고사도 두 개로 갈라져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렇게 보았을 때 중간고사 한 개의 한 문제가 평균적으로 6점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나는 지금 90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 뜰리면 90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건 계산이 착각된 계산이고 그 6점에 30%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6점은 1.8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90점 안에 들기 위해서는 5문제 정도는 뜰려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알겠어? 조금은 희망적이지.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볼 때 5문제 정도까지는 틀려도 되는데 6문제까지 넘어가면은 조금 힘들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일부러 5문제 뜰리지 말고 알았지? 한 문제 뜰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5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물론 그 5문제도 맞추면 더 좋지.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데에 습관이 들어져 있어.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 그게 아니야. 정말 평범한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런 문제는 실수 없이 무조건 맞추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학교를 다 시험지를 뒤져보니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 고등학교 시험지를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하 수준의 문제는 이렇게 많아. 근데 최상의 문제는 이렇게 적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문제를 뜰리더라도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면은 1등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너희들이 문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필수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학교에서 하는 학습지에서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과서야. 고등학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교과서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다. 알았지? 근데 그 교과서를 진짜 방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싶어. 교과서는 정말 중요한 참고서다.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즉 난이도 중단원인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참고서 같은 데에서 문제를 내더라고, 봐보니까. 그래서 여러 참고서도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그건 어디서 하면 돼? 로고스에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기출 변형 문제도 나와. 이게 난이도 상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역시 로고스에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다 자료를 제공해 주겠어. 좋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신유형 문제가 관건인데, 사실은 이 신유형 문제는 출제자가 직접 제작한 문제라서 나도 예측하기 힘들어. 어느 누가 와도 예측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측 가능한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내가 예측하기는 힘들지. 그렇지? 그래서 그지만 그거를 위한 노력도 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어찌됐건 요 세 개는 반드시 우리가 얻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이 다 항상 시험이 끝나면 다 뒤져봅니다. 시험지들을. 그래서 이 학교는 어디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이 학교는 또 어디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좀 분석을 하는 데에 좀 재미를 드리는 사람이야, 내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남영고 시험을 보면은 센 수학 문제집 알죠? 이 센 수학 문제에 살짝 이걸 참고를 해서 시험을 냈더라고. 봐보면 2차 함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센 수학 식이 똑같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식이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제시하는 요 방정식이 식이 똑같대. 뒤에 있는 학생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가까이서 보면 지금 똑같아. 자, 다음 4대 보고는 그냥 보이지? 그림이 똑같아. 알았어? 그렇게. 그 다음에 대기고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이 나오고 이 앞에 부호만 살짝 바꿨고요. 다음과 조건식이 똑같이 나왔어. 비슷하게 나온 거야.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거 풀 줄 알면 이건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 자, 다음 신성여고 같은 경우에도 베꼈어. 그렇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4대 보고 또 4대 보고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것이 여기 잘 보시면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gt, 여기도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gt 베꼈어.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 개수 2개, 서로 다른 실근 개수 4개, 양심에 찔려서 2개로 바꿨어. 그치? 그 정도 수준이야. 일고 식이 똑같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아. 중앙여고 전체적인 틀이 똑같아. 만유인력에 관련된, 그럼 만유인력 몰라도 돼. 그냥 식에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야. 어찌됐건 그렇게 되는 거. 다음 오영고도 식이 똑같다고 봐야 돼. 여러분들 선생님 꼭 틀다는, 선생님 이거 분수로 나왔는데요. 싸대기.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치? 구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시험이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학교 내신 시험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할 테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다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 선생님 컴퓨터에는 2011년도 시험지부터 다 있어. 저 풀고 싶어야 하면은 나한테 와. 11년도 시험지 줄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이 이렇다. 자랑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고등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 1, 2학년은 무조건 내신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는 목표가 이제부터 1등급이야. 알았지? 그 1등급을 하기 위해서 내신에 무조건 집중을 할 거고, 3학년이 들어가면 이제 3학년이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수능도 같이 대비를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교재도 만들었다고 했잖아. 피타고라현. 잘 기억해.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수능 대비도 해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지속적인 상담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야.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담당 선생님과 지속적인 상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줄게. 그치? 자, 단계적인 학습은 무엇이냐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무조건 개념을 다 맞출 거야. 다 맞추려고 노력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원장인데 우리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무조건 완성을 시킬 거고, 중간중간에 주간 테스트라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이건 관리 차원에서 테스트를 매주 볼 겁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봤는데 매주 보려고 바꿀 거예요. 이제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다음 3월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실전 문제풀이에 들어가실 거고, 그다음 4월은 이제 중간고사 코앞입니다. 그래서 4월 되면은 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대비를 할 거예요. 주기적인 설명회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해드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해왔었거든, 지금까지. 잘 나왔지? 자,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계속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도 많이 할 거고 시험 분석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학교마다 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로고스 고등 전문 시스템은 일단 우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광고스럽니? 우리 좀 CF를 좀 남기려고 한번 영화관의 CF로 한번 쏴볼까 우리? 아무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고등 담당하신 선생님들은 수학을 전공하셨고 심화 수학까지 다 하실 줄 알고요. 특히 피타고라현 그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은 또 체계성을 갖고 있어서 방학 중엔 개념을 완성시키고 개학하고 나서는 내신에 집중을 합니다. 관리도 지속적으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다음 컨텐츠로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 자주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동영상 강의 보세요. 자, 주간 테스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15에서 20문제 정도 낼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1차, 2차 주간 테스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내신 기출 문제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원별로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도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제공을 해드릴 거고, 나를 보고 싶으면 동영상 강의를 보세요. 자, 알겠죠? 자, 동영상 강의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다 동영상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 바뀌어서 나 지금 좀 힘들어. 그 동영상을 다시 다 촬영하고 있어. 지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도 다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되게 얘를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이 되게 좀 멋있어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 제주도 출신인 선생님인데 저기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 머리 싹 밀어진. 혹시 유튜브에서 봐봤니?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제주도 분이야. 한석원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을 해주신 게 있어서 유튜브에서 좀 따와왔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지, 정말 노력해봤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 그 사람들은 있잖아, 자신의 과거의 노력을 그렇게 값싸게 평가하지 않아. 그게 내 인생이었거든.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성취할 자격도 있고 남은 세월 그렇게 몰입할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싸웠던 여러분을 믿으라고. 여러분 기대합니다. 기대한다. 그 자리를 지킨다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눈동자가 책을 뚫도록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본다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고. 내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고. 항상 매일 목표를 쭉 정해놓고 나서 목표 달성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다. 다시 30문제를 다시 30문제를 다시 30문제를 1년 쌓여 이 노력이. 그래야 어떤 친구의 18년간 노력을 쫓아갈 수 있다고. 나는 실수해놓고 나는 벌을 안 받아. 벌을 안 받는 채로 내가 변하기를 원해. 택도 없다고.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제까지? 그게 새벽 3시가 되든 새벽 5시가 되든 다시 언제까지?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의 노력이 하찮게 느껴져. 이 노력이 결국은 마지막 그걸 가져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못해. 그럼 공부가 다 합니다. 집중이 그러죠. 이런 거 있잖아. 하찮은 건 맞아. 그러나 그게 아주 고귀해. 그게 쌓여서 빛나는 보석이 될 거라고.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땀 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야 그 집중을 유지한 채로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고. 그게 쌓여간다. 그러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마지막 시험 현장에서 어찌 발휘될지 단언컨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는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점수가 돼서 나타날 거야. 널 믿어. 당신을 자신을 믿어보잖아요. 믿음이 생겨가잖아요. 나도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연습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순간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뚜벅뚜벅 걷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아요. 기가 막힌 방법,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계단을 원하는 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바뀝니다. 연습하지 않고 기가 막힌 방법을 원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잘 봤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의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다시 초심으로 3년 뒤 멋진 모습으로 2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대의 3년의 기간을 우리 같이 노력하고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로고스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